이제 우리가 같이 만들어 볼 거는 이제 코로나19 생활수칙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픽사베이에서 받은 배경 이미지를 배경으로 이렇게 넣었고요. 그리고 그 위에 하얀색 도형을 반절 정도 크기로 흰색 테두리 없이 흰색으로 테두리 없이 사각형 도형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에 했던 것처럼 타원 도형을 한 5cm 정도 지름으로 해서 이렇게 넣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아이콘들, 받았던 아이콘들을 하나씩 삽입해서 이건 이제 이미지 삽입하시는 방법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하나씩 삽입을 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글 상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또 위쪽도 마찬가지로 글씨를 입력했습니다.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배경 서식을 들어갑니다. 배경 이미지는 배경 서식으로 넣으시는 게 조금 편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배경을 이제 뭐 단색으로 채울 수도 있고, 뭐 그라데이션으로 채울 수도 있고, 패턴으로 채울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림으로 채울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요. 마우스 이제 배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배경 서식. 그러면 오른쪽에 배경 서식 메뉴가 나옵니다.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선택하시면 임의의 질감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림을 넣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 원본에 삽입을 눌러주세요. 삽입. 그러면 내 컴퓨터에서 가져올 거니까 파일에서 찾아보기 눌러주시고, 그리고 제가 보내드린 이미지 예제에서 그 파란색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있는 그 사진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삽입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도형을 넣을 건데요. 그냥 흰색 직사각형 도형을요, 이 중앙 아래쪽에 배치하게 넣을 거예요. 그래서 삽입에 도형 하시고, 그냥 직사각형 도형을 그냥 중간 정도 이렇게 가려지게 그냥 적당한 크기로 그냥 넣으세요. 네, 이 정도. 그래서 물론 오른쪽의 도형 서식에서 색상을 바꾸실 수도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바꾸실 때는요. 그 상단에 있는 도형 색깔, 도형 테두리 색깔 여기서 바꾸시는 게 저는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도형 채우기는 흰색, 도형 윤곽선은 선 없음을 해주실 거예요. 해보실게요. 도형 채우기는 흰색, 도형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이렇게 배치. 반절보다 약간 크게 하셔도 돼요. 반절보다는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크기 조절. 흰색 조절점은 도형의 크기를 조절하는 점인데 모서리에 있는 점은 좌우, 그러니까 가로와 세로를 한꺼번에 조절하는 점이고요. 그 중앙에 있는 점들은 가로만, 세로만 이렇게 조절하는 점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도. 그러니까 대충 너비와 높이를 보면 너비는 슬라이드 크기에 맞추시면 되고요. 저는 높이가 뭐 10.67 똑같이 맞춰주고 싶으시면 높이를 11 정도 할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사각형 도형의 너비는 그냥 슬라이드의 너비, 높이는 11cm 정도. 저랑 똑같이 하실 분들은 이렇게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의 도형 가셔서 이제 타원 그냥 넣으시면 돼요. 타원 도형을 이렇게 하나 그려보실게요. 그리고 높이와 너비를 똑같이 저랑 똑같이 5cm로 맞추실게요. 5cm 정도. 도형을 선택하시고 드래그 하신 후에 오른쪽 상단에 크기가 있지요. 그래서 높이 5, 너비 5 정도 크기로 이렇게 맞춰봤습니다.
그리고 도형 채우기는 흐린 회색, 그리고 도형 윤곽선은 선 없음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세 번째로 그냥 할게요. 첫 번째 줄 세 번째, 밝은 회색 배경 2입니다. 도형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 그리고 이제 한번 윤곽선 없음을 지정했기 때문에 여기를 누르셔도 돼요. 바로 전에 선택했던 선의 색상이 나타나는 건데 우리 좀 전에 윤곽선 없음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두 번째 하실 때는 바로 요거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색의 윤곽선이 이제 이렇게 없는 도형이 하나 만들어지세요. 그럼 우리 이거를요, 4개를 넣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배웠어요. 복사하시는 방법. 컨트롤 키만 누르면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빼뚤빼뚤 복사가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컨트롤과 쉬프트를 같이 누르시면 내가 움직이려고 해도 안 움직이세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컨트롤 쉬프트 키를 왼쪽 손으로 누르신 상태에서 다시 한번 가운데에서 마우스로 잡고 한 개, 또 한 개 해서 이렇게 4개를 이렇게.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도형을 이렇게 복사를 하다 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빨간색 가이드라인이 나와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스마트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데 그 간격을 적당하게 물론 조절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간격이 막 이렇게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그리고 또 내가 복사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삐뚤삐뚤 복사가 됐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랬을 때 어떻게 하시냐면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여백은 어느 정도 맞추세요. 이렇게. 맨 첫 번째 도형의 왼쪽 끝, 맨 마지막 도형의 왼쪽 끝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주시고 4개의 도형을 네, 선택하시는데 그 네. 파워포인트 연장 선생님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요. 그 연결이 안 됐어요. 제가 오늘 처음 네. 제가 양현신 님이 소리가 나서 조금 소리를 없앴습니다. 네, 괜찮으실까요? 네. 네, 그래서 이 4개의 도형을 선택하시는데요. 쉬프트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여러 개의 객체를 한꺼번에 선택하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요. 쉬프트 키를 누르시는데 보세요. 뒤에 흰색 도형을 선택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거, 동그란 첫 번째 타원을 선택하신 후에 쉬프트 키를 누르시고 클릭, 클릭, 클릭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줄 맞추는 방법을 메뉴에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상단에 서식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맞춤이라는 게 있어요. 맞춤. 맞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맞춤을 누르시고 먼저 중간 맞춤을 해볼게요. 중간 맞춤. 그러면 이 4개의 도형의 가운데 중앙을 딱 이렇게 맞춰줘. 서식에 맞춤에 중간 맞춤. 그리고 가로 간격 동일하게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를 다 선택하시고 나서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정확하게 간격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요. 쉬프트 키를 이용해서 도형을 선택하시고 4개의 원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중간 맞춤 한번 하셨고요. 다시 한번 맞춤 메뉴로 들어오셔서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좀 꼼꼼하게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훨씬 더 슬라이드를 보기 좋게 배치하실 수 있으세요. 도형을. 네,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회색 도형들 4개를 배치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작은 이미지를 삽입하실 거예요. 작은 이미지들 해보실까요? 삽입에 똑같이 그림입니다. 그림. 내 컴퓨터, 이 디바이스의 그림 중에서 그냥 순서는 그냥 이 순서대로 그냥 할까요? 네, 여기 마스크 쓰고 있는 거 먼저 클릭해 주시는데 물론 한 개 한 개 가져오는 방법도 있으세요. 그런데 4개를 한꺼번에 가져오셔도 되거든요. 지금. 그죠? 그래서 4개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쉬프트 키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 4개를 한꺼번에 선택하실게요. 그리고 삽입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4개가 같이 들어오는데 지금 4개의 이미지가 다 선택이 된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줄여주시면 같은 크기로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 대략적인 크기로 이렇게 좀 줄여주실게요. 다시 한번요. 이미지를 삽입하고 나서 다른 데를 클릭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4개의 이미지가 다 선택된 상태에서 삽입이 되는데 이때 그 상단에 있는 조절점, 좌우를 같이 조절할 수 있는 조절점을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그냥 적당한 크기로 축소를 해 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너무 줄였나? 한 3cm 정도 크기 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에서 뭐 이 정도. 3에서 3.5 사이.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밖에를 한번 클릭. 그 다음에 얘를 하나씩 이렇게 이동을 해 놓으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근데 아이콘마다 약간 그 크기를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어떤 아이콘은 조금 크게 해야 보기 좋은 아이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보기 좋게, 이 원 안에 보기 좋게 들어가게 이렇게 맞추시면 그냥 돼요. 아이콘의 크기는 딱 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 씻기, 마스크 하기, 그리고 체온 측정하기, 그리고 거리 두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개를 이렇게 배치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따라하고 계실까요? 잘 따라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케이 한번 해주시고요. 네. 빠르지 않죠? 네네. 그럼 이제 여기쯤 했으면 저장을 한번 하실 거예요. 왜냐면 잘못해서 날아가 버리면 우리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장 한번 하겠습니다. 네, 파일 메뉴에서 저장하시고 찾아보기 누르셔서 원하시는 위치에 되도록이면 사실 바탕화면은 급할 때만 하시는 거고요. 문서 폴더나 이렇게 저장하시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생활 수칙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볼게요. 오늘은 PPT로 저장해보고 이따가 다 완성한 다음에 이미지 파일로도 한번 저장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단 일반 PPT 파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 수칙이라는 제목 글씨를 상단에 넣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손 씻기, 마스크 하기, 뭐 체온 체크하기, 거리 두기 뭐 이렇게 간단한 텍스트 상자를 삽입하실 건데 일단 상단에 먼저 한번 해보죠. 삽입에 텍스트 상자인데 그냥 여기가 가로 텍스트 상자죠. 얘를 클릭하시면 돼요. 얘를 클릭하시고 저는 이제 가로 텍스트 상자를 사용할 때 드래그 하지 않습니다. 그냥 클릭만 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입력한 길이에 맞춰서 글 상자 크기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더 편합니다. 그래서 클릭하시고 밑에 쪽에 클릭. 그러면 이렇게 커서만 깜빡깜빡이게 이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생활수칙 이렇게 글씨를 삽입해 주실게요. 글씨를 제가 항상 설명드리지만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글씨체와 크기를 바꾸시면 커서가 있는 부분만 커서가 깜빡이는 그곳만 바뀌시는 거라 다른 애들이 안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드래그를 하시거나 근데 드래그하면 또 저는 불편한 것 같아서 테두리 부분을 한번 클릭해 주면요. 잘 보시면 커서가 있을 때는 이 테두리가 점선이고요. 그 테두리 부분의 점이나 이런 선을 한번 이렇게 클릭해 보시게 되면 얘가 실선으로 바뀌면서 커서가 안 깜빡거릴 때가 있으세요. 이러면 그냥 이 글상자 전체에 텍스트가 선택된 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선이 됐을 때, 즉 전체 글상자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글씨를요. 두꺼운 채로 받으세요. 변경하세요. 두꺼운 글씨체. 제가 드린 글씨체 중에서
뭐 아무 글씨체는 하셔도 되고요. 네. 에스코어 드림 블랙도 괜찮고요. 네. 아무 글씨체나 괜찮습니다. 두꺼운 글씨. 저는 여기어때 잘난 체라는 글씨가 있어서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네, 글씨체는 두꺼운 글씨체 아무거나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글씨 크기를요. 그냥 내가 뭘로 해야지 딱 가늠이 안 될 때에는요. 요걸 이용하시면 좋아요. 글씨 크기 크게. 그리고 오늘은 흰색 글씨로 할 거고요. 그림자도 넣을 거예요. 해볼게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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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 할지 감이 안 오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키우시다 보면 이 정도 하면 좋겠다 하는 글씨 크기가 있으실 때 저는 한 48에서 50 정도를 추천드리고요. 글씨체마다 크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냥 보기 좋게 하시면 돼요. 저는 48 정도로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빨간색 스마트 라인 스마트 가이드라인이 나오세요. 저기가 딱 중앙이에요. 그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중앙 맞추시고 흰색의 글씨 색깔로 바꾸시는데 뒤에 이미지들이 막 있어서 약간 조금 글씨가 선명하지 않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럴 때는 그림자를 처리를 해주시면 글씨가 조금 선명해지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어때 잘난 체라는 글씨가 있어서 그걸로 했고요. 여러분은 뭐 두꺼운 글씨 하시면 돼요. 있으시면 이거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8 정도 크기 흰색 그리고 그림자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배치를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해주시면 제목 텍스트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중간에 하이픈도 좀 줄까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제목 텍스트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래쪽에다가 작은 글상자 4개를 넣으실 거예요. 물론 1개를 잘 만들어서 복사를 하실 건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여기는 배경이었어서 바로 글상자를 삽입해서 그냥 쓰면 됐지만 이 도형 안에 글씨를 쓰실 때는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도형 자체에도 글씨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그냥 삽입에 텍스트 상자 누르고 도형을 클릭하시게 되면 도형 중앙에서 커서 깜빡거리고요. 도형 안에 글씨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왜냐면 우리는 도형 안에 쓴다는 개념이 아니고 4개의 글상자를 따로 만들어서 아래쪽에 배치를 한다는 개념이신 거예요. 그래서 도형의 글씨를 추가로 쓰실 때에는 도형을 클릭하지 마시고 배경에다가 써놓고 옮기셔야 합니다. 해볼게요. 삽입의 가로 텍스트 상자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클릭하지 마세요. 위쪽에 클릭.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커서가 깜빡깜빡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손소독하기로 할까요? 손소독하기. 이렇게 해서 글씨를 하나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옮기셔야 돼요. 도형 안에를 클릭하시게 되면 도형 안에 삽입되는 속에 들어가는 텍스트 상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도형 밖에서 즉 배경 화면에서 텍스트 상자를 추가한 다음에 글씨를 입력하시고 이동했습니다. 이게 조금 잘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글씨체를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글자색을 얘는 무슨 색으로 바꿀 거냐면요. 배경 그림에 있는 요 색깔로 바꿀 거예요. 요 색.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포스터 같은 느낌의 PPT를 만드실 때는 우리가 그 색상을 잘 계획하셔야 하는데 좋은 색상을 계획하실 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색상을 쓰시는 게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진한 파랑이나 여기 초록색이나 이런 색깔을 쓰시게 되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좀 더 퀄리티가 좀 있고 세련돼 보이는 그런 픽트를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 보세요. 글자색을 흰색으로 하지 말고요. 이번에는 색상에서 선택도 안 할 거고요. 스포이트 기능을 이용해서 색을 추출할 거예요. 잘 보세요. 손소독하기라는 텍스트 상자를 선택했고요. 글꼴에 글자색을 바꾸는 목록 단추 그리고 스포이트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커서가 움직일 때마다 그 사각형 안에 색상이 바뀌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이제 조금 진한 녹색 같은 거 이렇게 조금 진한 녹색을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가 바로 이 색깔이 여기 색깔로 바뀌시죠. 이렇게 해서 그 이미지에 들어있는 색상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안정적이고 세련된 글자 색상을 선택하실 수 있으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검정색 글씨로 되어 있었고요. 글씨체를 바꾸셨고요. 두꺼운 글씨체로. 그리고 글자색을 옆에 목록 단추를 누르셔서 스포이트를 한 번만 클릭.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이 스포이트 끝에 위치하는 색상을 이렇게 선택해서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스포이트 누르셔서 저는 이제 요 색으로 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 간단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테두리를 눌러서 복사하실 거예요.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눌러서 드래그. 또 이제 그러고 나서 여기에는 마스크 착용하기 이렇게 바꿔볼까요? 그래서 또 배치를 이렇게 잘 해보시고 그리고 또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눌러서 복사. 여기요 클릭하시지 말고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전체 텍스트가 선택돼요. 그리고 그냥 입력하시게 되면 지워지면서 써지죠. 네, 체온 체크하기. 그 다음에 또 복사.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눌러서 또 복사. 그다음에 거리두기로 할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도형 그리고 아이콘 그리고 텍스트 상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슬라이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장을 이미지로 저장을 해볼게요. 먼저 파일에 저장하기 눌러서 우리가 아까 한번 이름을 줬죠. 그래서 코로나19 생활수칙이라는 pptx 파일로 저장을 하나 일단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파일에 이번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실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리고 이제 저는 계속 바탕화면에 여러분 보기 좀 편하시라고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바탕화면에 저장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19 생활수칙이라는 파워포인트 파일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파일 형식을 이미지로 바꾸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르셔서 JPG라는 JPEG 파일 교환 형식으로 바꿔주세요. 여기를. 그러면 여기가 JPG로 바뀌면서 간단하게 사진으로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한번 저장하셨으면 반드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원본 파일 PPT는 그냥 두셔야 돼요. 왜냐면 이미지는 수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원본은 파워포인트 파일로 갖고 계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리고 파일 형식을 JPEG 파일 교환 형식으로 선택해 주시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내보낼 슬라이드를 선택하세요 라고 돼 있죠. 근데 지금 슬라이드가 한 장이라서 이제 여러 장일 경우에 다 보내실 거면 모든 슬라이드, 선택된 슬라이드만 보내실 거면 현재 슬라이드만 하시면 되는데 우린 지금 슬라이드가 한 장이라서
그냥 모든 슬라이드 하나, 현재 슬라이드 하나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근데 모든 슬라이드를 하게 되면 폴더가 생겨서 만들어지고요. 현재 슬라이드만 하면 이미지만 아마 나올 거예요. 한번 모든 슬라이드 해볼까요? 네. 네. 그러면 폴더가 하나 생기면서 볼까요? 네. 이렇게 폴더가 하나 생겼죠? 네, 여기 안에 1번 슬라이드 이렇게 해서 얘가 이미지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